여러분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느낌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아닌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끝없이 울리는 불안의 메아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목받고 칭송받고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훨씬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것에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은 마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선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비로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충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그 눈빛과 손길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무언가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같이 느끼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공허함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거절의 상처, 버림받은 기억, 혹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선택받아야만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잠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텅 비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늘 그렇듯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라져 버리지 않던가요? 에리 프롬은 이것을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의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갈망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깊은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일 뿐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환상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으라고, 당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줄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듣고 계셨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아주 작은 애정 표현 하나에도 마치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인 양 매달리는 것에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을 사랑이라 부르고 의존을 관계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나 사랑을 하는 것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로 사랑받는 것의 문제로 봅니다. 에리 프롬은 이 문장을 그냥 읽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현대적 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적 왜곡을 드러내는 문장이기에 아주 천천히 곱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 바로 이 뒤바뀐 인식이 상호 성장의 경험이 되어야 할 관계를 필사적인 인정투쟁이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은 타당해 보이지만 초점이 완전히 외부로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랑은 일종의 상이 되고 당신은 그 상을 받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은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 즉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사랑과 혼동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을 보살핌을 받는 것과 착각합니다. 욕망은 물론 멋진 감정이지만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단 1초 만에 불타올랐다가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누군가의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인질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침묵, 아니오라는 한마디에 당신의 내면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에리 프롬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사랑받고자 하는 이 집착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바로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대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 좋아요 하나에, 답장 하나에, 작은 관심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끝에는 파괴적인, 연약하고 불안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쌓아 올리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서로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래이며 침묵의 계약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하지만 그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오고 결국 남는 것은 또다시 공허함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줌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채우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진실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애정에도 우리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드는 이 내면의 공허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에리히 프롬의 핵심 사상인 신경증적 융합의 욕구에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완전해지고자 하는 중독,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찾아 헤맨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 바로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욕망은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받고 싶은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신경증적 융합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분리감에서 벗어나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융합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이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적 분리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안도감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너무나 꽉 안아주어서 단 몇 초만이라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리는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를, 불안감이 증발하기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당신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 자신의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환상, 즉 선택받는 것이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환상에 계속 매달리는 한 당신은 희열과 붕괴, 이상화와 좌절 사이를 영원히 오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적 융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의존에 기반한 퇴행적인 관계의 형태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썼습니다. 공생적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한 명의 개인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함이 없는 연합이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이 깊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장된 의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도적인 열정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선택하면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선택받고 싶다는 이 굶주림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어 겪는 관계나 좌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시기,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혹은 무시당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찾는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래된 고통의 무의식적인 반복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지금이라도 얻어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는 당신의 고통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끊어집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욕구의 기원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감정적 뿌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전히 당신 안에 살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무너뜨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당신은 아주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토록 빠르고 강하게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단순히 답장을 멈추기만 해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과장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한 아이가 자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무언가를 향해 소리 없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에리 프롬은 내면 아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묘사하는 감정 구조 전체는 정확히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의 형성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혹은 무시당했는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이는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만져주고,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즉 받은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불안정하거나 부재하거나 조종적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스러운 가면, 강요된 자립심, 충동적인 관계,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 거절에 대한 마비적인 두려움 아래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유아기적 사랑의 형태에서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의 형태에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맬 때 유아기적 사랑의 형태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이 아이가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완벽하면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면 그들은 나를 선택할 거야.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순환의 고리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주고 자신을 버려도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아이의 고통을 잠재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이 부분을 무시하는 한 당신은 이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관계만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치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강화하는 관계만을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치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음 관계, 다음 약속, 다음 관심의 부스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마침내 이 아이를 판단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책임을 대신 져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성숙의 길,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과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도 애착도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 가르쳐 주었듯이 사랑은 용기의 행위이며 의식적인 결정이고 감정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그토록 드문 이유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기도 전에 당신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문화의 가장 깊이 뿌리내린 환상 중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마법적이고 비자발적인 아름다운 사고 같은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연습이며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열정이 식었을 때에도, 상대가 실패했을 때에도,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에도 매일 새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스스로 쌓아 올리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분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분리를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내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가장 어려운 갈등, 즉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이미 해결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감정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구조의 부재 때문에 무너집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애착을 유대로, 결핍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은 예술이며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배움, 인내, 연습,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다른 예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연습, 훈련, 집중,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마치 선반에 진열된 상품처럼 사용하고 버리기 쉬운 것으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려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의 흐름을, 부풀려진 자아를,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똑같이 해줄 것이라는 보장 없이도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갖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낭만적인 환상이기를 멈추고 내면의 혁명이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애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책임감 있게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상품처럼 포장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하기 쉽고 버리기 쉬우며 첫눈에는 매혹적이지만 내용은 피상적인 상품 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소셜미디어, 낭만적인 노래들, 모든 것이 똑같이 달콤하고 위험할 정도로 거짓된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랑이란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당신의 공허함을 존재감과 애정과 약속으로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고 어려운 부분은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적절한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이 누구에게나 쉽다는 피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강렬한 로맨스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 명의 불완전한 인간 사이의 실제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울로서의 타인을 원합니다. 사랑의 유아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타인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환상의 장으로 만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위, 아름다움, 인정, 쾌락을 갈망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오늘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여정이 깊은 성장과 진정한 연결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느낌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아닌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끝없이 울리는 불안의 메아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목받고 칭송받고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훨씬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것에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은 마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선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비로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충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그 눈빛과 손길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무언가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같이 느끼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공허함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거절의 상처, 버림받은 기억, 혹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선택받아야만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잠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텅 비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늘 그렇듯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라져 버리지 않던가요? 에리 프롬은 이것을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의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갈망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깊은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일 뿐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환상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으라고, 당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줄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듣고 계셨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아주 작은 애정 표현 하나에도 마치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인 양 매달리는 것에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을 사랑이라 부르고 의존을 관계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나 사랑을 하는 것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로 사랑받는 것의 문제로 봅니다. 에리 프롬은 이 문장을 그냥 읽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현대적 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적 왜곡을 드러내는 문장이기에 아주 천천히 곱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 바로 이 뒤바뀐 인식이 상호 성장의 경험이 되어야 할 관계를 필사적인 인정투쟁이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은 타당해 보이지만 초점이 완전히 외부로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랑은 일종의 상이 되고 당신은 그 상을 받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은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 즉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사랑과 혼동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을 보살핌을 받는 것과 착각합니다. 욕망은 물론 멋진 감정이지만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단 1초 만에 불타올랐다가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누군가의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인질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침묵, 아니오라는 한마디에 당신의 내면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에리 프롬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사랑받고자 하는 이 집착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바로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대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 좋아요 하나에, 답장 하나에, 작은 관심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끝에는 파괴적인, 연약하고 불안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쌓아 올리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서로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래이며 침묵의 계약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하지만 그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오고 결국 남는 것은 또다시 공허함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줌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채우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진실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애정에도 우리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드는 이 내면의 공허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에리 프롬의 핵심 사상인 신경증적 융합의 욕구에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완전해지고자 하는 중독,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찾아 헤맨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 바로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욕망은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받고 싶은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것을 신경증적 융합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분리감에서 벗어나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융합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이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적 분리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안도감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너무나 꽉 안아주어서 단 몇 초만이라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리는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를, 불안감이 증발하기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당신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 자신의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환상, 즉 선택받는 것이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환상에 계속 매달리는 한 당신은 희열과 붕괴, 이상화와 좌절 사이를 영원히 오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적 융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의존에 기반한 퇴행적인 관계의 형태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썼습니다. 공생적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한 명의 개인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함이 없는 연합이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이 깊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장된 의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도적인 열정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선택하면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선택받고 싶다는 이 굶주림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어 겪는 관계나 좌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른 시기,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혹은 무시당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찾는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래된 고통의 무의식적인 반복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지금이라도 얻어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는 당신의 고통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끊어집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욕구의 기원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감정적 뿌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전히 당신 안에 살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무너뜨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당신은 아주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토록 빠르고 강하게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단순히 답장을 멈추기만 해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과장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한 아이가 자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무언가를 향해 소리 없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에리 프롬은 내면 아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묘사하는 감정 구조 전체는 정확히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의 형성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혹은 무시당했는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이는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만져주고,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즉 받은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불안정하거나 부재하거나 조종적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스러운 가면, 강요된 자립심, 충동적인 관계,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 거절에 대한 마비적인 두려움 아래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유아기적 사랑의 형태에서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의 형태에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맬 때 유아기적 사랑의 형태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이 아이가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완벽하면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면 그들은 나를 선택할 거야.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순환의 고리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주고 자신을 버려도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아이의 고통을 잠재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이 부분을 무시하는 한 당신은 이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관계만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치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강화하는 관계만을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치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음 관계, 다음 약속, 다음 관심의 부스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마침내 이 아이를 판단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책임을 대신 져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 성숙의 길,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과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도 애착도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 가르쳐 주었듯이 사랑은 용기의 행위이며 의식적인 결정이고 감정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그토록 드문 이유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기도 전에 당신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문화의 가장 깊이 뿌리내린 환상 중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마법적이고 비자발적인 아름다운 사고 같은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연습이며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열정이 식었을 때에도, 상대가 실패했을 때에도,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에도 매일 새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스스로 쌓아 올리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분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분리를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내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가장 어려운 갈등, 즉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이미 해결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감정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구조의 부재 때문에 무너집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애착을 유대로, 결핍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은 예술이며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배움, 인내, 연습,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다른 예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연습, 훈련, 집중,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마치 선반에 진열된 상품처럼 사용하고 버리기 쉬운 것으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려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의 흐름을, 부풀려진 자아를,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똑같이 해줄 것이라는 보장 없이도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갖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낭만적인 환상이기를 멈추고 내면의 혁명이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애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책임감 있게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상품처럼 포장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하기 쉽고 버리기 쉬우며 첫눈에는 매혹적이지만 내용은 피상적인 상품 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소셜미디어, 낭만적인 노래들, 모든 것이 똑같이 달콤하고 위험할 정도로 거짓된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랑이란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당신의 공허함을 존재감과 애정과 약속으로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고 어려운 부분은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적절한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이 누구에게나 쉽다는 피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강렬한 로맨스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 명의 불완전한 인간 사이의 실제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울로서의 타인을 원합니다. 사랑의 유아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타인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환상의 장으로 만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위, 아름다움, 인정, 쾌락을 갈망하도록 조건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오늘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여정이 깊은 성장과 진정한 연결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느낌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아닌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끝없이 울리는 불안의 메아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목받고 칭송받고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훨씬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것에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은 마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선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비로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충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그 눈빛과 손길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무언가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같이 느끼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공허함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거절의 상처, 버림받은 기억, 혹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선택받아야만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잠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텅 비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늘 그렇듯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라져 버리지 않던가요? 에리 프롬은 이것을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의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갈망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깊은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일 뿐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환상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으라고, 당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줄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듣고 계셨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아주 작은 애정 표현 하나에도 마치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인 양 매달리는 것에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을 사랑이라 부르고 의존을 관계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나 사랑을 하는 것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로 사랑받는 것의 문제로 봅니다. 에리 프롬은 이 문장을 그냥 읽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현대적 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적 왜곡을 드러내는 문장이기에 아주 천천히 곱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 바로 이 뒤바뀐 인식이 상호 성장의 경험이 되어야 할 관계를 필사적인 인정투쟁이 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은 타당해 보이지만 초점이 완전히 외부로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랑은 일종의 상이 되고 당신은 그 상을 받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은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 즉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사랑과 혼동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을 보살핌을 받는 것과 착각합니다.
욕망은 물론 멋진 감정이지만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단 1초 만에 불타올랐다가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